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구체적인 국민의힘의 원동복이 지금 저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대기 꽂아도 2번만 저거 찍어라. 상징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후보가 누구든 2번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나 그 암투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얘네들 지금 요즘 야구가 인기라고 지금 야구복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 여기에 국민의힘 밑에 한덕수라고 써놨었는데 그것만 뜯어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연습하고 그런다는데 웃겨요. 사실은 저렇게 되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국민의힘 운동원들이 좀 뭐랄까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단일화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사진이 진짜 더 창피한 거죠, 사실은. 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유세 차량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파란색 다 준비돼 있죠. 근데 한쪽에 몰려 있는 저 빨간색 바탕은 아직 누가 후보가 결정됐는지 너무 늦게 전달이 돼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지들도 부끄러워서 차마 그 이름을 못 쓰는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무 웃긴다. 뭡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고성국 TV의 근황을 좀 보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폐륜정당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동의. 이번에 왜 ARS가 김문수를 더 지지하는 게 나았을까요? 나머지 후보들 지지자들이 몽땅 합쳐서 다 한덕수 반대를 눌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참 오죽했으면 고성국이 이런 소리. 그러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덕수 표정이 조절이 안 되고 있죠. 아, 땡발. 아래 보시면 내 10,000원. 저 10,000원도 법인카드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자기 돈 하나도 안 썼다. 잠깐만 이 양반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있나? 모르죠. 지금 이제 무직이니까 누구한테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도 있더라. 심지어 그런 소문이 들 정도더라. 그다음 이제 주말에 그 단일화를 거치면서 정말 회자가 되었던 짤입니다. 한덕수 좀 해줘라 했는데 그거 당해서 많이 왔네. 정말 저렇게 오더가 들어갔을 수 있죠? 너무 웃겼어요 저게. 야 저런 걸 생각해내는구나. 또 밑에다가 김은혜가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회조랍니다. 또 이런 거 안 본다? 한덕수 회 줘라. 아 진짜 정말. 자 여러분 이제 그 김문수의 리즈 시절입니다. 표정 한번 보세요.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불쌍한 이미지로는 아마 김문수가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저 김문수의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표정에서. 진심으로 목사님을 걱정하며. 아니 그리고 정광훈이랑 관계없다 발언한 거 이거 고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하세요. 왜 제가요? 그래놓고 그 또 토론에 나가서는 또 저 세력을 품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을 했었죠. 실제로 정광훈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를 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요 김문수 말고 한덕수를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김문수가 정광훈 묻은 것이 치명적인 약점일 거라는 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김문수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그렇다 보니까 기껏 윤석열 저 탄핵 국면에서는 그구들 도움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정광훈 세력을 손절하는 느낌도 분명히 그러니까 있었다. 너무 뻔하죠. 정광훈 묻은 게 나쁘냐 윤석열 묻은 게 나쁘냐 이거 어떻게 경쟁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오늘 한덕수가 김문수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을 고사했습니다. 사실상 선대위 불참. 아니 선대위원장 고사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고사했어요 지금. 근데 저렇게 앉는 건 진짜 아무리 봐도 더러워. 아니 집에 가서 마누라도 저렇게 안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건 모르죠. 그건 알아요. 그건 모를 일이지. 마누라는 근데 이렇게 안아줄 수 있지. 저렇게 포옹할 때는 막 너무 둘이 막 이렇게 위하는 척하면서 안아줘놓고 끝내 고사하는 것도 한덕수가 원래 저렇게 그 안면 이렇게 싹 바꾸고 저런 걸 굉장히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기회주의자가 기회주의자 만난 거지 뭐. 뭐 둘 다 똑같지만 한덕수 안으면서 그랬겠죠. 10,000원 돌려줄 거지.
그럼 이제 김문수가 낙장 불입 이러고. 다음은요. 지금 경호처 서버 일부를 복원했다는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집무실 CCTV도 열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씩 나오게 돼 있고요. 상당 부분 복원될 거예요. 그리고 경호처라는 조직도 윤석열이 완전 장악하는 것 같지만 늘공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한 선을 무조건 넘기는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진중권이 아우 나 이거 뭐지? 진심병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한덕수, 김문수 막 이 사태가 났을 때 진중권이 한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기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이 건강한 거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지지고 볶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보면 저걸 건강한 거라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뽑은 대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끌어냈다가 다른 후보를 세웠다가 사람으로 따지면 이 정도 되면 조현병이지. 본인 건강 좀 먼저 챙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표정 좀 봐. 저게 아니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쓰레기 같아요.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깔 거면은 민주당이 뭐 위기고 국민의힘은 당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는 논리를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저건 국민 상식에도 안 들어맞는 이야기잖아. 아니 지금 고성국맛도 못한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정이 김문수 깠다가 태세전환했던 건데 김문수가 지금 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됐다는 소식에 이수정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도 가처분 기각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아니 근데 이거는 자당의 후보한테 저렇게 반말하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당의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거는 진짜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김문수가 후보 확정되니까 하는 말이 뭐 김문수 뭐 후보 뭐 아 나 진짜 너무 좀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왜 범죄 심리학을 잘 하시는지 알 것 같아. 네, 뭐 그런 범죄 프로파일 프로에서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아니, 저게 없어요. 어떤 정당에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에요 저런 거. 저- 저게 지역위원장이잖아 저 사람이 소위 말하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 자당 대선 후보한테 저런 식으로 어떡하냐 문수야 반말로 쓴다고. 그러니까 나이도 훨씬 많을 텐데. 아유. 홍준표가 지금 외국 떠났나요? 네, 하와이 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이 떠나시면 어떡해? 이분은 지금 한덕수 배후 조정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해라. 정당 정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초형들은 모두 사라져라. 실제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그 김문수가 후보가 됐지만 시너지 안 날 거예요. 김문수가 단일화를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김문수를 저렇게 해서 우리 당을 코미디로 만드는 지도부를 정토하는 사람. 당연하죠. 온갖 난리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이 김문수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뛸 수 있겠어요? 김문수가 권성동을 다 믿고 선거를 청구하게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후보 확정되고 다시 당에 나타났을 때 권성동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달라진 권성동, 김문수 마중 나왔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영상에 보면요, 저거 권성동이 밑에 청바지 입고 있다. 아니 청바지야 입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저런 자리에서는 그렇죠. 아니 입을 수 있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있는데 뭐 청바지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문수도 마음에서는 좀 사퇴시키고 싶을 것 같지만 못하는 거겠죠. 둘 다 지금 빡이 칠 대로 쳐 있는 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성동, 권영세 이쪽 친윤 라인들은 어떻게든 저는 내란에 관련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당연히 그렇지. 예, 얘네들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피해 보려고 발광지시를 하는데 지렁이는 꿈틀 내봐야지. 좀 지렁이 꿈틀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이게 2월 달에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낸 메시지예요.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할 거다. 국민의힘이. 그전엔 100일 안에란 낮자가 2주 정도 지나니까 저런 얘기 했었거든요. 오늘 새로운 선대위원장 된 김용태가 윤석열 계엄 잘못됐다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부정하게 된 거죠. 100일이 안 돼서. 사실 김용태도 대선 지나면 비대위에서 또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 당연히 날아가죠. 당연히 날아가죠. 이제 어떻게든 또 이제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겠지만 얘네들 이 다음번 당권을 두고 다투면요 정말로 아비규환일 거예요. 그렇겠네. 죽냐 사냐의 문제가 될 거고. 저는 분당도 가능하다고 봐요.
분당. 분당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몇십 석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게 책임론 때문에 김문수가 원래 단일화 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벌어져서 하는 쪽과 공당의 대선을 뭐를 니들이 쿠데타로 바꾸려고 하는 쪽이 계속 부딪힐 거예요. 김포는 서울이 되고 분당은 국힘이 되고 뭐. 자, 보스터파 TK에서 민주당 당원 가입이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평소 10배에서 15배 늘어났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대구가 어쩌고 부산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공격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열심히 숨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 돼. 그래서 뭐 모든 지역을 뭐 통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0%를 넘잖아요. 대구에서. 그러면 지방선거 때 출마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여기는 출신이 대단하다. 조이될까요? 한덕수일까요? TK에서 굉장히 늘어나는 궁금하다. 진짜 희세식이네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 게 뭐지? 지금 순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거구나, 이거구나. 오늘 지금 김문수가 최상병을 모르는 사건, 김용태랑 둘이. 이게 지금 오늘 그 현충원 방문해서 이제 한 군데 빠지니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최상병 묘소는 방문을 안 했냐? 그랬더니 김문수가 최상병이 누구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당황을 하다가 뒤에 있는 김용태한테 연평해전라고 물어보니까 김용태도 예, 연평해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장면이 잡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연병해전이지. 근데 모를 수가 없는데 진짜 몰랐냐? 사람들이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이거에 놀래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최상병만 모르는 게 아닌 거 알게 될 거예요. 윤석열도. 그건 누구요? 나 김문수인데. 그 영감태 이거 전화했더니 내 목소리를 몰라보네. 그건 누구요? 난 김문수. 나 이 당 대표요. 아니 대선 후보요. 자, 지금 이제 대선은 프레임이 이렇게 잡혔죠. 구도가.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김문수 대 국민이 키우고 전문가가 지지하는 이재명, 이렇게 이제 이게 선거의 구도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대로 갈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김문수가 뭐 극우지만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어서 야,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김문수한테 기대하는 게 없는데 김문수는 지금 정광훈이 묻었지 윤석열이 묻었지 하는 이 상태로 갈 거라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행정 잘한다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구도가 지금 잘 잡혀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보면. 사실 김문수 찍은 사람의 상당수가 한덕수랑 단일화 할 거라고 기대하고 찍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사실 또 세대인 거야. 어떻게 보면. 네. 자, 다음은요. 이준석이가 오늘 그 김현정 뉴스죠. 준석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준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거 욕이잖아.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녀가 당 대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씨알도 안 한국 먹지 소리. 만들고 싶다. 아까 이준석이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야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에라이. 근데 오늘 준석만 방송에 나간 이유도 총선 때 그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인터뷰 해가지고 얘가 덕을 보면서 공용훈하고 뒤집었었거든요. 지금 본인은 이재명과 1대1 구도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 이준석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JTBC가 좀 심한데. 씨알 안 먹형 두 여기 번 지금 먹어. JTBC가 이준석 길거리에서 지금 뭐 백브리핑 하는데 한 명 시청 중에 화제가 됐어요. 물론 이게 실시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유튜브 그런 채널들 가면 계속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저거를 계속 돌리는데 한 명이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자, 역시 준석이는 이제 갈라치기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힘 빼고 여성가족부 공수처 폐지 10대 공약 발표. 요가부 폐지는 왜 이렇게 얘가 무슨 패티시가 있나 이놈의 새끼가. 얘는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혐오 조장이잖아요. 맞아요. 갈라치기. 혐오 네. 조장.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개념 있는 파시스트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못 키워놓으면요, 얘 진짜 이상한 애 되지.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준석 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주 타겟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거는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걱정했던 게 18세에서 29대 남자들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갈라치기가 먹혔을 때. 근데 지금 국민의힘 37.0 물론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여자 빼고 여자는 82%가 민주당 야. 지지예요. 남자들이 56.4%니까 현재 지지율도 비교적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저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저랬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이거고. 오늘 출정식에 지금 김재현 진보당 대표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 트랙터 상경단 있죠. 네. 그분들도 김재현 물러나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격.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진보 하는 사람이지만 이 상황에서 김재현 후보가 완주를 했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야오당이 단일화라든 걸 하게 되면 사실 공동정권 의미가 있어서 실제로 자기들 공약을 실현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정말 냉정한 이야기로 지금 이 당이 대선을 완전히 끝까지 자기네들 페이스로 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아니 진짜 냉정하게 그만한 돈이 있나요? 솔직히 이 그러니까, 당이 나간다고 해서 선거 비용 한 푼도 부전 못 받을 텐데 이런 군소정당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뭐 당비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당 당원 규모가 1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권리당원 규모가 그런 당에서 3억 내고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기들 페이스대로 선거운동을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연 자기네들의 이 현재 상황이 되는지도 한 번쯤은 고려를 예.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진보의 일종의 병폐 같은 거예요. 마치 대세인 이재명에 묻어가면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지금 민주노동당 옛날 구정의당이 대선 출마를 강행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민주당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워. 뭐 여성 문제가 그렇고 장애인 문제가 그렇고 뒤집어 씌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보를 내가 일부 진보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판을 위한 비판한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그런 지점들이 김재현 지금 진보당 대표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그렇게 해서 지금 빚이 3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 근데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제만 갖고 지금 이 실제로 이번에 그 광장 대선 후보 하면서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발 후퇴일 수 있는데 두 발을 앞서갈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해서. 근데 무조건 싫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농민을 망가뜨린 그게 민주당 탓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김재현 대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짓으로 하면 또 광장에서 같이 이렇게 열기를 같이 모았던 사람들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밟아 나가면 되는 나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믿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진보 부류의 정당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근데 정권을 잡는다는 건 밖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두 발짝 못 가느니 한 발짝만 가는 게 넌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발짝 안 가느니 가지 말자는 거야. 저런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진보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의 체게바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자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보가 진보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꿈을 꾸어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현실에 발을 딛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자는 뜻이지, 이거를 무조건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모든 걸 다 불태워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현실은 진보고 보수고,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가 보수다라고 말을 해야 될 만큼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서 모두 다 대한민국의 국헌을 지키고 내란 종식이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란 종식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해야지. 민주당은 우리랑 달라. 쟤네들은 약간 우리보다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가야 돼. 그 정신 자체는 저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을, 그걸 가지고 타인을 모략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나는 당신 편이 돼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주장하는 게 100%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만, 이게 이 상황에서 그냥 나는 이재명도 싫고 김문수도 싫어요만 외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냐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 자체를 믿는 이유가
그 사람 성향 어디 안 가요. 실제로 필요한 개혁들, 이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보 정당보다 더 세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어서 다 싫어. 현실 대안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제도권에 있는 애들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진보 블랙에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발견된 진정한 댄서. 여기 지금 오늘 저 박선원 의원이 오늘 완전 화제가 됐는데 계속 한번 돌려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짤로 도는데 앞에 지금 국회의원들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지금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막 춤추고 있잖아요. 와, 박선원 의원이 저 장면은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박선원 의원님이 이렇게 저격수의 시야를 가리는 중이에요. 아, 그런 거였어?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야. 뭐 표정이 뭐지?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정말 다 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선거 가면 선거라는 게 축제거든요. 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이재정 의원 뭐 그 흥부자 그래갖고 막 대선 때 올라가면은 또 음악에 맞춰 춤추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분위기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와, 근데 박선원 의원은 진짜 와 역대급이네요, 진짜. 예, 국정원 출신 아니십니까? 그죠? 지금 저게 지금 시선을 지금 계속 분산시키는 중이에요 지금. 저격수 혼란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넘어갈게요. 좋았어요. 네. 자, 이낙연 고향 영광. 이낙연은 내 고향 영광의 수치 허난팔이 그만 좀 멈춰라. 지대로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광 가면 영광 원전 한비도 원전 있죠. 네. 근데 그 영광인데 이낙연이 국민의힘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후보 교체 파동 이게 나면서 이낙연이 갑자기 이번 대선 출마 안 한다.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 이런 미친.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이쪽에 실제로 개업을 해 계시는 선배님이 있어요. 늘 말하지만 원래 의사들은 그렇게 일찍 성향이 강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일찍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낙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포스팅 보고 처음 쌍욕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낙연이 아직도 대선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언론 플레이 하다가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자체로 사실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지금 이제 본인이 오히려 관 속에서 일어나서 흙 털더니 다시 한번 부감시시 당했다. 아직도 그 꿈을 꾸고 계시면 곧 나이트메어가 됩니다.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 역대급 기회주의자들인 게 소위 말하면 똥파리로 불렸던 그 자들이 저번 대선 때 윤석열 지지를 했잖아요. 지금도 김문수 지지한다는 거야. 아우. 근데 여러분 있죠. 제가 한번 옛날에 무슨 얘기했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판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이재명이냐 그냥 이재명이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주당 아닌 국민의힘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해. 그 바탕 안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출중한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사람이었으면 그런 정책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당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약풀을 먹었던 건데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리 없다는 가정을 했단 말이고요. 문제는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뭐 민주당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안 들어오고 김대중 정권 잡으니까 그때 들어왔다는 게 기회주의적 행태거든요. 그게 현실이야. 그래놓고 얘네들 뭐 그 전라남도 지사하면서 사실 뭐 지방 정치인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이후에 총리로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당대표까지 시키잖아요. 근데 그 이낙연 지지자들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내 말은 그런 거예요. 진영성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나 알아줘 하면서 막 뭔가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재명밖에 없어. 나는 왜 민주당 사람들 웬만하면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 게 그거예요.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그들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저 똥파리처럼 좀 그렇게 맞아요.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똥파리처럼 돼. 왜 몰라줘갖고 이제 이재명 공격해. 그 똥파리들 상당수가 옛날에 이재명 지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번 그 선거 운동 때 부각된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레더라. 이런 이야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데 뭐 저마다 나름 잘난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지가 별인 줄 압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자기를 외면하면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겁나 많습니다. 뭐 진심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겁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좀 지나면 자기가 별인 줄 알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부각을 받는 거는 정말 운이라는 것도 있는 거,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뭐 별 아니면 어떻습니까? 빛나면 되는 거지. 좀 벌레면 어때요? 그냥 좀 받아들이고 살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재명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재명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요. 나는 한 발짝 떨어져 있더라도 굉장히 이재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볼 수 있도록 비켜주는 거야. 그게 진정한 지지자라고. 반딧불은 반딧불로 반짝거려 살면 되지. 네. 우주 반딧불 축제가 있답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대법관 이수견이 남편이 복권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이수견의 남편이 동행복권 아시죠? 그 온라인으로 로또 살 수 있는 거기에 대표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복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가 지금 이재명의 파기환송 씨. 네, 파기환송 그거 보완 기간이었고 파기환송 시 끝나니까 이 사람이 무혐의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파기환송했다 이런 얘기가 꽤 돌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그래 대법관들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수견의 자식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장을 삽니다. 근데 이게 지금 64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보는 어디서 도대체 들어오는 거냐. 다음에요. 저번에 한번 그 이번 대선의 가치라고 해서 이 대선 한 표가 9,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대선 선거 비용 3,957억, 대통령 연봉 5년 13억, 국가예산 5년 3,385조, 계엄 청구서 900조, 유권자 수 약 4,500만 명. 이번 대선 한 표 계산 9,500만 원. 실제로 대선 투표 한 표에 1억이다. 실제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잊지 말고 투표하자. 네. 대통령 선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대통령이 절대적이에요. 대통령제 국가,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나누자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민주당이 국회에 있다는 상황.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을 못했다고 막연하게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낙연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안에서 개혁 안 된 게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승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대선 끝나고 졌어. 국회의원 출마하잖아요. 보궐선거에. 그때 송영길 대표가 비워둔 자리. 그래가지고 당대표까지 나가잖아요. 당대표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재선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랑 싸울 때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22대는. 그게 승부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이겨내는 힘을 만든 건데 언론들이 일극체제라고 비판했었잖아요. 그 일극체제가 얼마나 효능감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뭐 그쪽에 질투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의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걸 문제라고 할 만큼 그쪽에서는 전혀 뭉치지 못하는 모습을 오히려 시기 질투하다가 지금 이 판까지 오게 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네 머린 더 웃겨님 감사드리고요. 김병철님, 난 무조건 좋아요 누르고 봅니다. 생방이든 다시 보기든 나의 심리 안식처 새날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MJ 스튜디오님, 수박은 민주당 수박이 제 맛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민주당이 수박 농사 안 해요. 그다음에 미애인님, 미애인 007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루탑 세븐님, 진보당이나 혁신당, 기본소득당에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 장관 추천 같은 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재풀은 넓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정치하는 거죠. 많은 지지받고 하면 개혁이 훨씬 쉬워집니다. 김상훈님 고맙습니다. 제이님, 현재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님의 용감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김재현 대표님 너무 멋지십니다. 멋있어요. 물론 저의 영원한 1번은 마차 스승님이시고요. 오늘 스승님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이 환하십니다. 옆에 앉아주신 정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라라리님, 소위 진보 매체나 지지자들이 문통을 욕하거나 전부 문통의 책임을 몰고 대선에서 문통은 빠져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속이 좀 많이 상합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닌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오롯이 과실만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형국이 마치 과거의 노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통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갈라치기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참석을 풉니다 하셨는데 제 생각과 똑같으시네요. 흑수저님, 대법관 100명 증원, 대법관 직선제 도입, 승진시 국민 면접 고사 실시, 사심제, 헌법재판소 부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활성화 등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조의대 탄핵 청문회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해요.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은 마치 이재명 대선을 위해서 만약에 탄핵을 꺼내든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네. 쉽게 안 와요. 이거 저 천호의 기회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짧게 지금 그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이신 강두권 모시고 김문수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시는 사이에 자